까이까이 드래곤볼을 사랑하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 프리저는 과연 이상적인 직장 상사인가, 이 주제로 나온 이상적인 상사의 근거 3가지 주제로 반박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바로 이어서 4번째 주장에 반박하는 프리저의 고찰 토크를 진행을 할 건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돌려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변화구 스타일이지. 지난 영상을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작을 하지는 않았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께서 프리저에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댓글의 분위기를 보니까 몇 분들만 제 의도를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렇게 느끼게 한 제 부족함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돌려서 말하지 않을게요. 프리저를 통해서 보는 나쁜 직장 상사님들을 까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시청해 주십시오. 하지메 마쇼가. 자, 4번째 주장은 우수한 부하에게는 실패해도 만회의 찬스를 준다. 이건 자봉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베지터를 잡아오라는 오더를 내렸어요. 그런데 자봉이 베지터는 물에 수장된 걸로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고 보고를 하러 오죠. 이때 프리저가 당신은 물에 들어가면 몸이 젖는 게 싫어서 수색을 게을리한 거 아닙니까? 베지터를 어서 데려오세요. 데려오지 못한다면 죽을 줄 아십시오. 이게 말이 존댓말만 하고 있지, 너 죽여버린다는 말을 존댓말로 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정말로 무서운 직장입니다. 업무 실수 좀 했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만약에 찬스를 준다고 했지만 제가 자봉이라면 그냥 도망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사의 질책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실제로도 개념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하 직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기 맘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지. 근데 저런 식으로 채찍만 들고 비난하면요, 요새 같은 경우는 저 그만둘게요 하고 사표 쓰고 나가요. 사표만 써도 양반이지 그냥 도망가. 요즘은 질책을 하더라도 격려를 적절히 섞어서 해야 진정한 만회의 찬스야.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저거는 만회의 찬스라기보단 거의 협박에 가깝지. 그리고 5번째, 라데츠 같은 조무래기 부하들의 이름과 얼굴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 태도도 좋아요. 심지어 요 근래 극장판에서도 부하들 이름을 불러주는 걸 봤으니까 아마도 이 설정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도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다. 영업직 같은 경우는 손님의 이름하고 얼굴을 제대로 알아놔야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보면요, 앤 해서웨이가 비서로 나오는데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요. 책 안에 있는 사람의 사진, 얼굴, 이름을 다 외우라는 오더를 받습니다. 이건 편집장으로 나오는 메릴 스트립이 만찬에 초대받는 인원들이 다 도움이 되는 인맥들인데 전부 다 기억을 못해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비서가 대신 현장에서 누구인지 기띔을 해주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어요. 이 예시만 보더라도 얼굴과 이름을 안다는 건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사람의 얼굴, 이름 암기 부분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가혹행위로 주로 이등병들이 많이 당하던 테스트였어요. 저는 본부 중대라서 중대원이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등병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참 한 명이 내무실을 각각 돌아다니면서 이건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시험을 치러요. 이제 한 명 이름이라도 제대로 못 뱉어내면 그날 저녁은 모포 속에서 개갈굼 당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싶어요. 프리저처럼 윗사람이 일일이 기억하고 외울 것이 아니라 이건 부하들이 프리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부하들은 당연히 을의 입장인 건데 갑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본인이 승진도 할 수 있고 임금 인상이 된다든지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맛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마지막 6번째는 현장에서 뛰며 정확한 지시를 내린다. 이건 아마도 드래곤볼을 직접 부하들과 현장 답사를 하며 차들어 다니던 모습에서 나온 주장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현장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가리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상사들은 참으로 극혐이에요. 뭣도 모르면서 나서서 입만 털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미생이란 드라마에서도 변요한 배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라고.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현장의 고충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보시면서 잠깐 와서 본 걸로 판단하고 자기가 말한 게 정답이라는 것 마냥 해결책을 제시하는 관리직들을 보시면서 많이들 분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솔직하게 윗사람이 저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마 남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야.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연대장 이렇게 높은 사람들 뜨면은 부대가 어떡해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없던 잡초도 뽑고 접대 모드로 온 부대가 비상이 걸리는 걸 경험을 하셨을 거야.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썰 관련해서 제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번 부대에 대단히 큰 이문공연 행사가 잡혔어요. 전 여단 부대였는데 대대 대표로 고참 2명을 포함해서 3명이서 춤을 추게 되었거든요. 그 전년도에 이문공연 때 제가 고참 5명을 가르쳐서 공연을 하나 멋지게 해냈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제 공연 퀄리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공연은 당시에 노라조라든지 가비엔제이 등등 연예인들도 오는 제법 큰 부대 행사였기 때문에 저랑 고참 2명은 일과까지 빼주면서 연습을 하라고 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엄청난 혜택이었지. 근데 이제 연습이 끝나던 마지막 날이었나? 우리의 춤을 갑자기 사열을 하겠대. 참고로 사열이라는 행위는요, 이건 그러니까 부대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부대의 장비라든지 병력의 상태 등을 점검하는 행위를 뜻해요. 높은 사람들이 와서요. 군필자들은 해보셨을 거야. 저 역시도 수도 없이 해봤던 일이고, 내가 살다 군인들이 또 댄스를 사열한다는 거는 처음 겪는 일이라 황당했지만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고 공연에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윗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볼만했어요. 연병장에서 대대장과 장교 모든 부사관들이 모인 앞에서 음악을 틀고 안무를 점검받았어. 엄청 잘했어요. 저희가 끝나고 나니까 대대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장교들이 너희가 있어서 이번 공연은 문제없다, 이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이 다음이었어. 대대장님이 나오셔서 그래, 너희들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런데 내가 뭐 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공연 당일날 복장은 어떻게 할 셈이야. 그러자 고참이 우리가 준비해왔던 대로 하의는 전투복을 입고 상의는 유격훈련 레인저복을 입고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 여기서 우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대대장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너는 포병의 상징 빨간색, 너는 기갑의 상징 노란색, 너는 기계 보병의 상징 파란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무슨 개소리인가. 순간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군수장교 어딨어? 넵, 데이 땡땡땡. 우리 보급창고에 하얀색 런닝구 얼마나 남아있나? 충분한 수량이 있습니다. 그거 3발 꺼내와서 한 벌씩 파랑, 빨강, 노란색 낙하를 뿌려. 그리고 애들이 펴줘.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저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부사관과 장교들은 너희들 참 안됐다라는 측은의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다지만 와,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리아스에다가 라카칠 하고 나가면 그게 공연을 아무리 퀄리티 있게 잘한다고 해도 망신각 아니냐고. 순간 정말 갑분싸가 돼버렸어. 대대장님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까까, 자네 생각은 어때? 대대장의 이 생각. 제가 당시에 일병 마로봉이었는데 이대로 저 코스튬을 입고 나갔다가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안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대 완고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어필을 해보자. 네, 사회에서 제가 댄스팀을 했던 경험에 기대어 볼 때는 군무 스타일의 무대에 설 때는 말입니다, 따로따로 색깔을 고집하는 것보다 한 색깔로 통일을 해서 의상을 입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대대장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야, 너는 파란색, 너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군수장교 넵, 데이 땡땡땡. 바로 진행시켜. 사열이 끝났고요. 돌아온 중대에서 중대장님께서 끊었던 담배를 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진짜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군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거라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뱃사공이 되면 배가 진짜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사가 현장에 나온다는 건 아랫사람 입장에선 무조건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
제가 수련원 다닐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 등 임원을 하는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간부 수련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애들한테 그런 걸 교육을 했어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 뭐 어감에서도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보스는 독재자의 성향이 강하고 리더는 함께 같이 하는 지도자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보면 리더가 훨씬 더 여기에 적합한 인간상이에요. 근데 프리저는 지난 영상 보니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리더라고 의견을 주시던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프리저는 리더가 아니라 보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F 극장판을 보면요, 프리저가 손오공을 잡으러 가겠다고 출사표를 내던지잖아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타고마라는 부하가 충원을 던집니다. 그 사이어인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프리저군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프리저 부하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충원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프리저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핏 보면 대단히 품이 있고 좋은 직장 상사처럼 보이죠. 애들한테 가르치던 내용인데 보스는 귀가 없다고 해요. 리더는 귀가 있다고 하고요. 리더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지. 지 마음에 들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그건 독재지 리더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언어들 엄청 많아요. 지한테 아부하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불편한 이야기 하면 바로 꼰대 근성 나오죠. 결론적으로 프리저 어떻게 됐어요? 그 타고말하는 부하 말 안 듣고 괜히 지구에 갔다가 2번 죽어서 왔잖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무리 이상적인 상사니 뭐니 좋은 말로 포장해도 결국 프리저는 독재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상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프리저를 엄청 2편에 걸쳐서 디스를 했는데요, 그래도 프리저는 저런 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 악당으로 더 빛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어떤 작품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악역이 미적지근하면 재미가 없어요. 쓰레기같이 해야지 그걸 또 깨는 맛이 있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베지터 때는 아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반반씩 섞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까바!